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종목들도 역시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상세하게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놓고 출발할까 싶은데요. 여전히 2500포인트를 딱 앞에 두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약간 눈치를 보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 대비해서 약간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0.37% 정도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 쪽에는 약간 힘이 없었는데 이제 장 후반으로 갈수록 1.5% 정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물가 상승이니 뭐 금리 인상이니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일단은 가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역시나 연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안 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시장이 뭐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없는 완전히 지금 시장과 현실이 조금은 이제 좀 괴리감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지표들과 그리고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보여지고 더군다나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잖아요. 뭐 러시아라던가 대북 리스크라던가 또는 뭐 미중 전쟁 미중이 이야기 아직까지도 막 많이 나오고 있는 갈등 속에서 지금은 뭐 좋은 이야기들보다 안 좋은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체감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의 소원은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사람들도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담 방송도 많이 보시면요. 최근에 매수하셔가지고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사시면은 오히려 손실 보는 일이 더 많을 거고 물리는 종목 하나가 더 늘어날 겁니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자꾸 새로운 종목을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이 빠지질 않고 있고 그리고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감들이 계속 보여지게 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꾸 올라간다 지금 사야 한다 안 사고 뭐 하느냐 이런 종목이 올라온다 2차 전지가 올라온다 이런 것들 뭐 반도체가 올라오는데 왜 안 사느냐 계속 그렇게 부추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어제 안 샀는데 오늘 내가 봤던 종목이 하나가 막 급등 나오고 있으면 2차 전지 관련주가 막 급등이 나오고 있으면 어때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제 샀으면은 내가 수익을 얼마나 벌었을까? 지금도 옆에 보이는 종목들 보세요. 3%, 4%, 7%, 9%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야 내가 지난주 금요일 샀으면 이거 지금 돈 버는 거 아니냐? 에이 괜히 안 사가지고 지금 저 수익 다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런 매수 참고 참다 결국 터져 나오는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수세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장은 뭔가 뚜렷한 악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이제 악재가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악재가 나올까 안 나올까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악재가 무슨 악재가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럴 거예요. 올라갈 뻔했는데 악재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요. 그래서 지수가 떨어질 때 핑계 대는 것보다는 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떨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악재일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악재일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연준의 매파적인 이야기라든지 또는 0.25%로 금리 인상을 속도를 좀 줄여왔던 것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최고금리죠. 5.5%, 5.25% 이렇게 이야기해왔던 최고금리를 6%대, 7%대까지 올린다든지 하는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역시나 아직까지 뭐 남아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도 계속해서 심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 하더라도요. 박스권으로 보여지는 이 고점 2500포인트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뭐 더 올라가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게 되면 2600포인트가 거의 뭐 고지기 때문에 저기서 더 간다고 해봤자 올라갈 폭이 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떨어지든 가서 떨어지든 떨어지고 난 다음이 우리는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차피 기다려야 되는 자리가 왔고 기다리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내려가면 그때 우리가 살만한 자리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단 지금 월 연초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기대감들을 만들면서 증시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자꾸 부추기는 걸 봤을 때, 그리고 예수금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은 이제 올해는 약간 변동이 생길 거고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상승 전에 이제 떨어지는 이 조정이, 저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말하고 경제방송에서 말하는 조정시 매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은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정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 때 10,000원이었던 주가가 5,000원까지 내려갔다가 10,000원까지 올라올 때요. 10,000원에 산 사람은 본전이지만은 현금 들고 기다렸던 사람은 5,000원에 사가지고 10,000원이 됐을 때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투자금을 가지고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건요. 현금을 들고 있었느냐, 들고 있지 않았느냐. 그 들고 있는 기간이 내가 유리한 가격에 사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은 저는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도 하나의 투자 공간이고요. 투자 도구 중에 하나도 현금인 거고요. 주식도 투자 도구 중에 하나인 것뿐인 거죠. 우리의 자산을 무엇으로 형성을 해 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현금이 좀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으로 바꿔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것뿐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조금 자중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뭐 신규 매수를 하신다든지 뭐 단타를 하겠다라고 들어가신다든지 하는 거 좋은데, 내가 처분이 잘 안 되고 단타 실력이 별로 없다면은 굳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시장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괜히 사가지고는 물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하고 난 다음에 바로 폭락 나오고 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단타 대응이 좀 어렵다 하신다면은 힘듭니다. 만약 내가 단타에 능하다, 자신 있다 하신다면은 사실 어떤 장세가 오더라도 매일같이 매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간곡하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미래를 봤을 때 물리는 종목 하나를 또 발생시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관망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2200포인트까지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저는 그 내려왔을 때 상황을 보고 2100이 되었든 2200이 되었든 2300이 되었든 조정 들어왔을 때 상황을 보고 매수하자라는 조언을 총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계속 이렇게 깊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내 종목은 사도 되는 건가? 아, 종목 교체하고 싶은데, 손절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들 많죠. 그거 제가 판단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서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제철 네. 33,500원인데 얼마에 팔아야 될지. 3만 얼마요? 33,500원요. 33,500원 잘 샀네요. 예.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철강 가격이라든가 구리, 아연 뭐 이런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소비를 다시 시작을 했다,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관련주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 기업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뭐가 오고 있냐면은 경기 침체가 오고 있어요. 경기 침체가 오다 보니까 물건이 잘 안 팔리고 재고가 쌓이고 사람들이 지금 소비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만 본다 하더라도 물건을 지금 차도 잘 안 바꾸고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차도 안 바꾸지, 뭐 핸드폰도 잘 안 바꾸고 컴퓨터도 안 바꾸고 냉장고도 안 바꾸고 하다 보니까 철강이 들어가는 제품 자체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제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나, 뭐 지난 뭐 정고점이라든지 뭐 또는 그 이상 막 우상향 해가지고 미친 듯이 날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빠지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빠지는 형태로 해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다시 산업이 성장이 나올 때까지요. 그 성장이 나온다는 것은 보통 한 2, 3년이기 때문에 그 2, 3년 동안은 저는 주가 파동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에서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디서 네. 팔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차트를 보니까 이 현대제철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뭔가 심리적으로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가 봤더니 한 39,000원쯤 되니까 과거부터 뭔가 저기서는 올라가기도 하고 저기서 내려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자리를 그냥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저기까지 올라간다가 아니라 그냥 저기를 잡아보는 거예요, 그냥.
왜? 예, 예. 우리가 잡을 데가 없잖아요. 허공에다가 뭐 아무 때나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일정한 기준 하나 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39,000원점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최근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5,600원 이 자리가 지금 돌파가 일어나면 39,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까지 네. 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거 네.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거는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판다보다 수익 났을 때 판다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예. 수익 났을 때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롯데케미칼요. 네, 17만 4천 원에 샀는데 네. 전망이 조금 불투명해서요. 전망이 불투명해요? 예. 전망이 장세가- 확실한 그런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망 보고 투자하시면 망해요. 아니요, 저 장세가 지금 들쑥날쑥 하잖아요. 장세가 불투명하면은 그냥 팔고 현금 들고 있으면 되는데 왜 사가지고 불안해하고 있냐 이 말을 제가 시황 설명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죠? 그냥 전망이 불투명하고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왜 자꾸 주식을 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현금 들고 있으면 내가 마음 먹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예, 예. 내일 사도 되고 다음 주 사도 예. 되고 한 달 뒤에 사도 예. 되고 1년 뒤에 사도 되고 언제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주식 들고 있으면 어때요? 올라가지 않으면 맨날 불안해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들고 있으면 이제는 그냥 나는 항상 불안해하는 거고 언제 팔아야 되나 손절도 함부로 못하지 또 다른 종목 사고 싶다 해서 사십니까? 안 사십니다. 돈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잠깐만 좀 나오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아, 예. 불안하니까 제발 좀 나오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들어가서 예. 불안해요 하고 있냐는 거죠.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왜 불안하다고 해요?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롯데케미칼이 지금 여기서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뭐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또 다른 전문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조금 불안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뭐 바닥을 잡은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추가 상승 나와봤자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밀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걸 밀고 내려가면은 종목들 어때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잘 없어요. 지수에 장사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지수가 빠져내려가게 되면 롯데케미칼이 좋든 안 좋든 전망이 좋든 안 좋든 지수가 빠지면 얘도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빠지죠.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빠지는 게 기분이 나쁠까요? 난 롯데케미칼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하나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명품 가방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사고 싶은데 할인 행사하면 좋아요, 나빠요? 근데 내가 어제 샀는데 오늘 갑자기 할인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나쁘죠. 그건 나쁘죠. 그러니까 왜 사서 할인을 받을 생각을 하냐고요. 사기 전에 할인 받는 걸 보고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인 행사 안 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할인 행사를 안 한다. 그럼 그때 그냥 사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불안한데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지수가 다시 한번 빠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건요. 결국 롯데케미칼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업이 잘못돼서 빠지는 겁니까? 지수가 빠지니까 빠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 그냥 지수가 빠지니까 얘가 빠지고 그럼 얘가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사면 되잖아요. 이런 화학업종들은요, 지금 바닥을 많이 잡고 있고, 지금 이 기업들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지금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기업이 올라갈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단순히 기술적 반등으로는 조금 튀어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장기 투자용으로는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면 이런 화학업종, 뭐 거의 기초 소재가 되는 이런 기업들은 매출이 조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종목 그래서- 선정도 잘못했고 시장이 안 좋은데 사고 들고 있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이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들고 그래서 기다리면 불안한 되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예. 파세요. 불안하면 좀 예. 제발 좀 그냥 팔면 되잖아요.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하나솔루션 48,000원에 20%요. 48,000원에 20%. 20%요. 네. 네, 뭐 일단 지금 이 하나솔루션의 이 자리는요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네. 이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뭐 지금 뭐 세계가 뭐 전 세계가 뭐 이제는 뭐 저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기업이 올라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원자력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막 이야기 나오면서 막 엮이고 에너지 이야기 엮일 때마다 한 번씩 튀어오르고 뭐 올라온 건 좋은데 차트라던가 이런 게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고점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요. 상장, 네. 이거 아가 아니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을 네. 모든 투자자분들이요. 저는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코앞만 보면 이게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번 길게 한번 쭉 펼쳐가지고 얘가 상장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주가를 한번 쫙 보는 거예요. 1985년도부터의 지금 주가를 시청자님께 제가 이렇게 TV에 띄워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빨간색 줄 꺼져 있는 데가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어때요? 네, 고점이에요. 네, 저런 자리 사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게 가장 키 나을까요? 아니면 저런 자리 사면은 역사적으로 내가 고점에 사서 몰리는 사람이 될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렇게 크게 보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비싼 네. 자리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네. 시청자님 어디 나가서 쇼핑하시거나 마트 보시거나 뭐 장 보러 가실 때 바가지 안 쓰려고 굉장히 노력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네. 살면서 그렇잖아요. 바가지 안 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최대한 적정 가격에 최대한 싸게 살려고 모든 제품들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왜 주식만 이렇게 비싸게 사시고 왜 주식만 바가지 쓰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수많은 어르신들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네. 지금까지 살아오신 행태대로 주식을 하시면 돈을 법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아끼시면서 싸게 살려고 노력하셔놓고 주식은 최대한 비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이래놓고 돈 벌고 싶대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돈을 벌고 싶은 게 맞나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특히나 기술적으로 네. 봤을 때 이렇게 쌍봉을 그리게 되면 주가가 추가 하락이 나오고 밑으로 쭉쭉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네.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쌍봉을 조심해라 하고 오히려 쌍바닥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차트 모양 자체는 굉장히 안 좋고요. 사실은 뭐 사서는 안 되는 자리였던 거고 지금 이제 팔려고 한다면은 사실 손절 좀 해야 되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손절할 네. 거라고 한다면 41,000원짜리가 될 것 같은데 아이고 41,000원에 손절하면 제가 손실이 나는데요라고 하는 것은 괜히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샀으면 네. 이런 손실을 볼까 안 볼까요? 볼 그렇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샀기 네. 때문에 지금 굳이 네.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41,000원짜리가 전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최근 저점이라서 저기가 무너지면은 일단 손절해야 네.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 안 하시면 시간 엄청나게 많이 뺏길 겁니다. 본전 찾는데요.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본전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뺏길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이라도는 아니에요. 주식할 때 지금이라도라는 단어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41,000원이 무너지면은 손절하시는 게 좋고요. 41,000원 네. 안 무너지면은 여기 단기 반등이 한번 나와줘가지고 뭐 45,000원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데 그때 전 정리하시는 걸 네.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멘토님 시간 많이 기다렸습니다. 네? 멘토님 시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럼 인도 67,000원에 10%요. 6만 지금 7,000원에 10%. 7,000원에 10%요. 지금 추가를 좀 해도 될까? 좀 많이 내렸다고 생각해서 좀 매수를 했는데 자꾸 내려갔다가 뭐 일단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사신 우리가 자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한 투자 자세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내려갔을 때 샀다라는 것 자체가 방금 상담하신 분은 올라갈 때 사신 거거든요. 올라와 있던 고점에. 근데 시청자님 어쨌든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고 사는 자세는 정말 좋았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안 봐요. 그러니까 장이 빠지면요. 내가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내려가요. 그리고 진짜 기업이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요. 그래서 제가 시장 이야기하면서 제발 기다리세요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저는 2년 내도록 현금 들고 기다려라고 했어요. 현금 들고 제발 기다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자꾸 사요. 상담을 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코오롱 인도라는 이 기업을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시청자님하고 그죠? 네. 자, 이 기업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지금 재무제표를 딱 펴놨는데 2019년부터 해가지고 1,700억, 1,600억 하다가 2,500억, 2,500억 하면서 영업이익이 어때요? 점점 증가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죠. 그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돈 잘 버는데 가격이 싸다는 말은 어때요? 저평가입니까? 고평가입니까?
저평가. 맞아요. 이런 게 이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들고 가셔도 좋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좀 더 기다렸다가 지금은 아닙니다. 시장이 빠질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요. 시장이 안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안 빠지면 안 빠지는 거 보고 사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빠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있으면 저는 빠졌을 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수가 빠져 내려간다면 또 4만 원이라든지 뭐 3만 원 후반대까지 밀린다면 그때 저는 추가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기업은 사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올라갈 기업인 거예요. 돈을 벌 기업이라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코오롱 인더를 좋다고 했습니까? 나쁘다고 했습니까? 좋다고요.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는 다른 상담자분이 이래요. 와, 그럼 문현진이 코오롱 인더 좋다고 했으니까 내가 사야지 이럽니다. 그러다가 얘가 또 지수가 빠져 떨어지면 문현진이 좋다고 했는데 박살이 났어요 이럽니다. 제가 뭘 들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주식 들고 있으라 했습니까? 현금 들고 있으라 했습니까? 현금요. 그러니까요. 다른 시청자들분들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좋은 기업도 싸게 사면 되기 때문에 현금 들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이런 거 관심 종목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화장품 업종이니 뭐 게임 관련주니 다 좋은데 제발 싸게 사라. 현금 들고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런 걸 자꾸 사요. 상담 방송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좋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걸 보고 사고 있을까봐. 지금은 좋은 기업은 맞으나 기업이 좋든 말든 지수가 빠지면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져 내려갔을 때 시청자님도 신규 매수,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노려보시고 계셨던 분들은 신규 매수를 해야 되겠죠. 만약 장이 안 빠지면 안 빠지는 대로 현금 들고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도 현금 들고 기다리시다가 빠져 내려간다면은 4만 원 이하 때 한번 추가 매수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만약에 이게 빠지지 않고 시장이 빠지지 않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횡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거 보고 5만 원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면 싸게 사는 거고 기회 안 주면 뭐 그냥 제값에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 매수는 해야 되고 해도 좋은 기업이고 가져가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FDA,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FTA, F, TA, SFA, 반도체. 네. 4,480원, 4,480원. 20%. 20%요. 일단 SFA 반도체 4,480원이면 매수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딱 저점을 잡고 있는 그런 언저리, 아직까지는 빠지지 않고 있는 언저리이기 때문에 사놓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 막 급등이 나오고 챗봇 GPT 해가지고 막 급등 나온 다음에 챗봇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인공지능에 어떤 걸 써야 될까 하다 보니까 또 반도체가 필요하구나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한 번씩 튀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얘도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은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호황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오히려 불황이 지금 이렇게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벌어왔던 돈을 이제 조금 이제 투자를 하거나 조금 이렇게 자기를 온전하게 보존하는 데 저는 쓸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주가가 우상향을 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별로고 단기적으로 튀어오를 때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00원에서 5,500원 정도까지 튀어 올라오면은 수익이 나쁜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 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단기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떨어질 때 손절 자리를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단기적인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이 만약에 4,200원짜리가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된다면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려 있는 것보다는 팔았다가 나중에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보고 다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요. 저는 4,200원이 무너질 때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도 지금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빨리 보도록 할게요. 덕산 네오룩스라는 기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4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수익 보려면은 좋은 가격에 사야 됩니다. 좋은 가격이 아니면은 수익을 보기가 조금 힘들겠죠.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잘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상장된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서 시청자님의 매수가는 빨간 선입니다. 누가 봐도
봐도 조금 애매모호한 조금 비싼 가격에 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노리는 것은요, 굉장한 욕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샀는가? 역시나 올라오다가 빠졌을 때 충분히 빠졌다 생각하고 사셨겠지만,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시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시장 생각하지 않고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현금 들고 있어라 라고 하죠. 그래서 이 종목도 시장이 만약에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또 빠져내려갑니다. 그러면은 35,000원이나 3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요. 덕산 네오룩스라고 하는 이 기업도 지금 보시면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일단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상담했던 코오롱인더라던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보시면은 어느 쪽의 산업인가 하면요, 반도체라기보다는 이 LED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엮여 있다라고 했을 때요,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이제 올 한 해를 조금 이끌 산업이 전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이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35,000원대 밀려 내려간다면 저는 추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5,000원까지 밀린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셔가지고 그때 상황에 맞게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좀 더 기다려야 될지는 그때 다 돼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을 65,600원에 지금 매수하셨고 28%입니다. 비중이 조금 많으신 편이긴 한데 그래도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가지고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넷마블에 대해서 별로 안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맞아요, 안 좋아요. 지금 상황은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금 좋은 기업을 사면 안 돼요. 지금 좋은 기업을 사면 무조건 비싸게 사요. 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안 좋은 기업을 사야지 나중에 좋아졌을 때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게 적자가 나고 회사가 이제 신작을 만들려고 했다가 잘 안 되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게임들도 지금은 유지가 잘 안 되고, 메타버스 들어갔다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적자가 나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되는 기업은요,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와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들은 거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근데 안 좋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 있는 기업은요, 결국 제 가치 평가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리 맞을 만큼 다 맞았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랫자리, 여기는 좋은 자리다 생각을 하고 홀딩을 해서 가져가도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요, 혹여나 이 자리가 바닥은 아닐 수 있잖아요. 4만 원 이하로 빠진다든지 또는 4만 원까지 다시 한번 근접을 하게 된다면 비중을 저는 한 35%에서 40%까지 늘리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넷마블이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4만 원대 가깝게 내려오면은 비중을 더 실어라. 그리고 가져가셔가지고 10만 원 이상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전략을 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극동유화입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가 지금 5,480원에 10% 정도 이렇게 사셔가지고 물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려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참 안타깝죠. 비쌀 때 샀네요. 그죠? 극동유화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상장된 이후의 차트 모양이에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이거 보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매수하시기 전에 딱 한 번만 상장 전체, 지금의 주가,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주가가 도대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 기업의 역사상에 어딘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빨간 선입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빨간 선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어디죠? 제일 고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좋다고 하니까 샀을 수도 있고 이렇다 저렇다 올라오니까는 대박이다. 앞으로 돈 많이 벌 기업이다. 너 돈이 엄청나게 벌릴 거야. 더 갈 거야. 라는 이야기 들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가격이 도대체가 싼 가격인가 비싼 가격인가 한 번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도 사겠다라고 한다면 말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한 번만 보면은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싹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극동유화 같은 경우도 저 때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었어요. 저 때도 유가 막 급등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됐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유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잖아요. WTI라던가 그런 유가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얘들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더 좋아질 거란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유가가 다시 올라갈 거란 전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감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비는 다시 또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 지금 벌써 꿈틀거리고 다시 상승세로 전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얘가 5,400원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어쨌든 4,500원에서 5,000원 사이까지는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 탈출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지금은 3,600원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추가하면서 하는 건 그렇게까지 저는 부담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지수가 빠져내려가면은 얘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그 빠진 자리 최저점이면 좋겠지만 최저점이 아니더라도 3,200원, 3,500원 어찌됐든 지금보다는 더 싸게 추가하면서
매수를 조금 더 진행을 하셔가지고 아마 한 20%까지 비중을 늘리시는 게 탈출하기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20%까지 늘리셔서 다음 유가 상승에 나올 만한 뉴스가 생겼을 때 탈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고점에 사지는 마라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ABL 바이오요. ABL 바이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6,700원에 10%. 얼마요? 26,700원. 26,700원에 10%. 10%요. 예. 네, 일단 ABL 바이오라는 이 기업이 뭐 최근에 영업이익을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안 좋은 기업이긴 했었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도 이런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건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도 계속해서 안 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최근까지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의 영업이익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변화가 생기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기업은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막 엮이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렇게 뉴스가 좀 많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님도 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예. 근데 제약 바이오라고 하는 이런 산업 자체가요. 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청자님의 뭐 친구라던가 자녀라던가 또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 내가 사업을 하나 열겠대요. 무슨 사업을 할 건데? 라고 했더니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치매를 공략을 하고 치매를 치료를 하는 약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해가지고 신약도 만들어야 되겠어요. 해서 어머님께 뭐 아버님께 뭐 또는 친구에게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돈 주고 싶나요? 아니면 좀 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네, 더 들어봐야 되고 더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돈 달라니까 돈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기업들이요, 꿈과 희망을 너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요, 수백만 개미들이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는 게 제약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희망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거 사가지고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으니까 망해버리거든요. 특히나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 성공 확률이 한 7%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많은 임상 후보들과 신약 물질들과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성공할 확률까지 쫙 가보니까 한 7% 정도도 안 된다라는 거죠. 거의 한 5%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5% 안 되는데 그 5% 안 되는 성공 확률로 만들었을 때 대박이 터졌는가 하면 또 대박도 안 터집니다. 왜냐? 기적의 신약 같은 건 없어요. 기적의 신약은 저기 뭐 우리 뭐 주변 보시면 다단계 아는 사람이라던가 사기꾼들이 기적의 신약이니 뭐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지 기적의 신약이라는 그런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제약 바이오는 이런 거품에 사셔가지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시는 제약 바이오는 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는 내가 이제 차트 매매에 좀 능한 사람들이 조금 들어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항상 똑같으면 수익 나는 사람도 없고 손실 나는 사람도 없는데 변동이 있으면 수익 나는 사람도 있고 손실 나는 사람도 분명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변동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파도를 좀 탈 줄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매매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약 나오는갑다 그러면 대박이겠지 하고 들어가시면요, 무조건 당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구조가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로만 봤을 때 매출의 구조가 조금 변화가 생긴 것 같다. 영업이익이 뭐 일시적이든 뭐 장기적으로 뭐 생길 매출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매출이 좀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이번 제약 바이오 상승기 때 아마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때 저는 본전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제약 바이오 상승기가 만약에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가 된다면은 아마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됐을 때 뭐 본전이 왔을 때 내가 팔까 말까 고민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네, 본전은 와요? 모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매수를 해볼까 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제 말 하나도 안 들었네요. 추가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어요. 예. 네, 수고하세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포스코 홀딩스고요. 네. 31만 3,200원에 7.5%입니다. 7.5%. 좀 팔아서 7.5%가 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가를 35만 원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될까 좀 더 기다려야 될까 궁금해서요.
목표가라는 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네. 건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팔겠다고 생각할 때 팔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네. 팔겠다고 생각할 때 팔려고 하면요. 더 욕심이 나요. 더 갈까봐. 내가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네.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매도를 네. 못하는 거는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것까지 내가 다 맞춰버리고 싶은 어떤 인간의 욕구예요. 그걸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인 거거든요. 술도 그렇잖아요. 한 잔 더 먹으면 내가 필름이 끊길까 안 끊길까, 한 잔 더 먹어도 될까, 한 병 더 먹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다음날 숙취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막 술 마시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들 술 못 끊고 그냥 필름 나갈 때까지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제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포스코홀딩스가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알 수 있는 전문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 할아버지를 데리고 와도 모를 겁니다. 그 말을 네.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34만 9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시청자님은 35만 원까지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결정을 하시면 돼요. 35만 원까지 내가 본 대가로 얘가 혹여나가 빠져내려간다 하더라도 난 포기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일부터 그냥 쭉쭉 내려가가지고 내려왔어요. 31만 원까지 다시요. 본전까지요. 그때 내가 아쉬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나는 지금 35만 원 아니면 무조건 안 판다. 1,000원 더 주든가 아니면 난 안 판다라고 아예 선을 긋던지, 아니면 와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1,000원 정도는 좀 더 싸게 팔아도 되니까 지금 내가 수익을 실현시켜서 좀 챙겨야 되겠어 라고 시청자님이 여기서 매도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청자님의 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는요, 몰라요. 지금 보면은 저희 전고점 언저리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저기를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 말은 이 언저리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면 사실은 수익을 챙기는 네.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필이면 오늘이 막차면 어떡하려고요? 네. 하필이면 오늘이 고점이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자꾸 하면서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매도하신 거라면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겠는데 매도하신 게 아니라면은 35만 원 욕심 내지 말고 34만 9천 원, 1,000원 좀 싸게 판다고 뭐 나라 망합니까? 뭐 내 인생이 망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지금 팔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36만 원 정도가 지금 고점의 저항선으로 보이니까 36만 5천 원, 36만 원까지 올라갈 때 또 36만 원 토시안 안 틀리고 딱 네가 36만 원 돼야 돼가 아니라 그 언저리쯤에서 타협 보고 또 뭐 하시면 될까요? 또 뭐 하시면 될까요? 팔고 또 네, 팔면 돼요. 또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또 욕심을 내보다가 안 가면 뭐 하면 돼요? 올라가다가 다시 안 가기 시작하면 뭐 하면 될까요? 기다렸다가 다시 사던가. 뭐 기다렸다가 내려가면. 다시 사던가 내려갈 땐 들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다 팔았다가 다른 네, 종목으로 네. 하러 가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매수를, 네, 네. 매도를, 매매를 그렇게 간결하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우리는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지 최고가에 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최고가에 팔면 뭐 수익을 2배로 줍니까? 아니잖아요. 뭐 보너스 줍니까? 네. 뭐 표창장이라도 받아요? 안 그래요. 그냥 파세요. 수익 났으면. 그게 제일 좋은 네,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그 한국석유고요. 한국 석유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830원에 30%입니다. 1,830원에 30%면은 최근에 사신 거네요? 네, 최근에 그 차트 매매했습니다. 차트 저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사셨어요. 그죠? 네. 차트 매매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이렇게 차트 저점을 잡고 있을 때 사는 거 좋은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보고 저점에 샀다는 거는 저 위에 막 급등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차트도 안 보고 따라 붙은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수억 배가 더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차트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여기서부터 빠졌을 때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물려가지고 상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 말 따라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 정신이 중요합니다. 차트 매매할 때는요, 차트가 기법이라든가 절대적인 뭐 비법, 비기, 공식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안 내려가네? 안 내려가니까 뭔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스러워서 한번 사보는 거거든요. 근데 의심인 거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아니면 뭐라고요? 아니면 제가 뭐라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럼 아니면 뭐라고요? 말고. 그 말고가 주식에서는 손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사는 거 좋아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신 거니까, 그죠? 근데 아니면 네. 어째라고요? 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저점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이 10,000원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10,000원이 무너지면 뭐 하면 될까요?
네, 그 손절이 중요한 거예요. 손절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사면 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다시 한번 사보고 그렇게 샀는데 또 아니면 뭐예요? 말고 예, 또 손절하면 돼요. 단타는 그렇게 손절을 생명으로 생각해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잘 해야 돼요. 차트 매매하실 거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차트 매매가 아니라 이 기업의 미래를 보고 성장을 봤다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사놓고 내려가면 더 사버리지 뭘. 싸게 많이 사버리지 뭘. 모아간다. 내가 이 회사 대주주 돼버릴 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야 돼요. 그럼 장기 투자할 때 수익을 보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차트 매매를 하실 거라면 기업의 뭐 가치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차트로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유가 때문에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신 거 저는 잘한 거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면 뭐 말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어렵죠? 네, 감사합니다. 네, 튀어오르면 최고가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튀어오르면 수익 났을 때 10%든 20%든 적정 수익권에서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더 가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을 챙겨내시길 바랍니다.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JC 케미칼 8,900원 30% 샀어요. 무슨 케미칼요? JC 케미칼. JC 케미칼 네, 8,900원에 네, 30%요. 30%요. 왜 케미칼 관련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사가지고 물려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한때 참 좋다고 했었죠, 그죠? 네. 네, 화학 관련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다 하니까 그때 사가지고 다 물리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화학 관련주가 앞으로는 별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시 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뭐 유가 다시 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미칼 관련주, 뭐 정유 관련주, 화학 관련주 이런 거 올라갈 수는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기초 원자재를 취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단점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바로 직격탄을 맞아요.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했을 때는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와 있는 거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전문가들도 경제방송에서 이제 그만해야 돼요. 뭐 경기 침체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옵니다. 그거 가지고 왜 싸요? 이미 왔잖아.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경기 침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부도 나고 있고 건설사 줄폐업하고 있고 자영업자 망하고 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네 안 오네 그러고 있는 거는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왔는데.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기초 원자재를 취급하는 이런 상품 파는 곳이 장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저 국수집이 있어요. 국수집에서 제일 많이 쓰는 재료는 밀가루가 되겠죠. 그죠? 네. 근데 국수집이 장사가 안 되면 밀가루가 팔릴까요? 안 팔리죠. 그 말인 거예요. 제품이 안 팔리는데 이런 화학 제품들이 팔리겠냐 이 말이에요. 제품을 만들 때 이 화학 제품을 쓰는데 그런 원자재를 취급하는 이런 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바로 직격탄인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 때 좋다 하는데 저는 이제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상승이 나와줄 건데요. 그 상승 때 현대제철 상담하고 똑같습니다. 상승 때 탈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본전까지는 아마 와줄 것 같아요. 이제 흐름이 어디까지 갈까 봐야 되겠지만 지금 조건은 이거예요. 지금 자리 6,700원, 6,600원 지금 저점을 슬슬 잡아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 저점을 잡는다면 본전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능해요. 차트상으로도 힘으로도 얘가 끼가 있기 때문에 튀어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그때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저기까지 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게 얼마가 되었든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한번 슈팅 나와서 올라와 줄 때 저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슈팅권에서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기로 가져가면 유리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최악이네요. 최악이에요. 네. 최악이에요. 네, 최악이죠. 여기서 만약에 빠져내려가면 추가 매수한 게 독이 될까요? 득이 될까요? 저는 단가 낮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려가면 단가 낮추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미 없죠. 네, 그럼 왜 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본전까지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는 그러면 추가 매수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보통 그런 걸 이제 우리 그 타이슨이 그랬잖아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다.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획 짜지 마세요. 이거 다 두드려 맞아 봐야지 우리가 그때 뭐야 내가 계획을 괜히 짰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아시겠죠? 네. 추가 매수라는 계획은 머릿속에서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포스코 케미칼요. 포스코 케미칼 왜 이렇게 좋아하지 다들 큰일 났네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 18만 3천 원에 45%요. 최근 단기적인 차트상으로 저점 잡으셨네요. 그죠?
이런 자리는 매매를 할 만한 차트적인 자리가 맞아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우리가 보통은 돌파 지지 반등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렇게 실제로 우리 뭐 회원들에게도 강의를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하는 게 신고가를 뚫고 나면은 지지 반등 자리가 한번 나와요. 그 지지 반등은 고가 라인에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론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포스코 케미칼에도 과거에 이렇게 신고가로 들어갔던 자리, 돌파가 들어갔던 자리를 한번 보면요.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지지 반등이 나오죠. 지금 보이세요? 2018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던 고점을 이 2020년에 뚫고 난 다음에 지지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매수에 들어가는 건요.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기법 중에는요. 거의 뭐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매매 중에 하나예요. 이 자리는요. 정말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쉽기도 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굉장히 간단해서 이 매매는 정말 좋은 매매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하셨든 모르고 하셨든 알고 하셨으면 정말 100%고 모르고 하셨으면 지금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찌됐든 잘 하신 거고 여기서 샀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욕심을 내면은 팔지를 못해요. 지금 욕심 나니까 어때요? 이거 2월 10일에 급등 나와가지고 저 고가 만들고 저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못 팔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질질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아, 저때 팔 거리라는 생각에 지금 또 어때요? 내 돈 날리고 있는 생각이 들고, 날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금 팔아서 뭐하노? 내가 예전에 과거에 내가 저 수익 중요였을 때 얼마까지 수익이었는데, 에이, 내가 지금 팔 수 없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요,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내려갈 땐 잘 못 팔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전문가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게 제일 베스트였던 거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시니까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21만 원이 이제 지지가 돼야 됩니다. 21만 원 지지가 안 되면 쌍봉 만들고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21만 원 지지가 안 되면 전량 매도하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알루코요. 알루코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5,200원에 35%요.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비싸게 샀고요. 제일 비싸게 샀. 네, 한참 좋다고 할 때 사셨네요. 그죠? 예, 오래됐어요. 그렇겠네요. 2021년 고점에 딱 사셨으니까요. 속상해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냥 알고 샀으면 딱 좋은데 왜 이렇게 사냐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왜 제가 자업자득이라고 하냐면은 누가라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샀잖아요. 그죠? 예. 네, 결국은 우리 차트를 한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차트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박스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위쪽에 사는 것보다 아래쪽에 사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할 때가 있거든요. 상담 방송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선 2개 그어놓고 자 보세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왜 위에 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요 위쪽이에요. 말이에요. 아유. 지금 요 색깔을 제가 시청자님 매수가를 검은색 선으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저기 사신 거예요. 시청자님 딱 매수가거든요. 최악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업자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방송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또 그래요. 내려왔을 때 여기가 저점인지 어떻게 합니까? 저점에 살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사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왔을 때 안 좋다 그러고 사지 마라 그러고 난리가 나거든요. 역별 누가 사냐 이런 거 사지 마라 하는데 이런 거 사 놓으면 돼요. 사 놓으면 기다렸을 때 뭐가 된다고요? 수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간단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잖아요 하면 더 내려가면 더 사면 되지요 라고 합니다. 왜? 올라갈 거니까요. 알루콘 올라갈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5,200원 저 위쪽이니까 올라가도 시청자님 본전 맞으면 또 뭐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그렇죠. 또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지만 이번 박자는 놓쳤으니까 내 본전에 팔고 다음번에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몇 년이 걸리든 간에 내려왔을 때 뭐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면 돼요. 살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릴 거고 누가 사지 마라고 할 거고 전문가한테 상담해도 그런 걸 왜 삽니까 할 거고 이런 거 손절하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가면 사야죠. 그렇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주식의 기본이에요. 내려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돼요. 이 자리가 저점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지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추가하면서 안 하고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요. 올라가면은 본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전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그냥 홀딩 하시고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하기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박스권 매매라는 게 정말 쉬운데 왜 어렵냐면요. 지금 지수 그렇잖아요. 올라와 있으니까 더 갈까봐 라는 생각이 들죠. 이번엔 다를까봐. 박스권은 올라가면 떨어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가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현상과 이 수많은 이야기들 막 사야 된다,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차트로만 딱 보시면 지금 내려갈 자리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공부를 시켜드리면서 상담하니까 다음에도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관망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